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주 미국 대선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희기님, 예, 언제 귀국하세요? 저는요, 내년 4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봄, 가을로 3주씩 그 한국에 머물거든요, 서울에. 내년 4월 달에, 갈 겁니다. 서정원님,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한국 단편 소설을 읽는데 우리나라 1920년, 30년도에는 굶은 사람이 태반이고, 이상 작가의 날개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 너무나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지금은 어떤가요? 단군일에 가장 잘 산다는 지금. 국세, 국제 정세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정치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장소봉님, 오늘 방송 잘 듣겠습니다. 나이 80대 도록 정치인을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미국 대통령 구수주의자 트럼프 당선 축하합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를 위한 지도자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한동훈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보고 죽는 것이 원입니다. 예, 저도 정말 그 한동훈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제가 같이 좀 힘을 모아 봅시다. 예. 서정원님, 우리의 목숨이 미국에 달려있죠. 수출해야 되고 자주 국방이 안 되니 미국이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 됐다고 지금 뭐 거의 초상집 수준인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최봉선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마그놀리아님, 힘내세요. 아이고, 또 이렇게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마그놀리아님. 반장반장 작은별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트럼프 당선되었네요. 2달 가까이 전부터 선생님께서는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확신하셨죠?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게 됐는데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때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사실만 기억이 났어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우리 작은별님이. 예. 자, 그러면 제가 바로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6일 방송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 내일 이제 대망의 기자회견 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말이 나올지. 그 전에 한번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해볼 게 있어서 명태균의 말. 그동안 망태균이 말했던 거를 갖다가 한번 종합해 갖고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명태균은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고 여론조사 사장이기도 하고 김종인의 책사라고 불렸고 정치 불혹화, 이거 예지력이 있고 미륵보살이다. 이렇게 불렸다. 여러분 뭐 오늘 정말 미국의 대선 때문에 이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뭐 방송에서도 완전히 시겁했죠. 왜냐하면 다들 해리스 그렇게 떠들다가 어제까지도 그렇게 해리스 떠들다가 완전 뒤통수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죠.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낮다. 이렇게. 자, 하루에 한 번 리마인더,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를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우파 채널이 있다. 이거 꼭 좀 구분해서 보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위장 우파 수구 세력 중에 새마을 방송이라고 중간에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시업. 거기 김소영, 김정현 이렇게 있는데 정말 이 김소연 씨가 약간 좀 관종인 그런 게 있거든요. 아마 가세연을 좀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김소연 씨가 그 명태균 씨의 변호인을, 그러니까 변호사가 됐다. 무료 변호를 한다. 돈 안 받고 무료로 변호한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통령이 당화 발표라고 8일 날 창원지검에 가서 명태균 씨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이제 변호인이 이제 같이 출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김소연에 관련된 얘기를 갖다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종이다. 내가 왜 관종이라고 하는지 제가 한통령 방송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구분해서 봅시다. 수구 세력 유튜브하고 개혁 세력 유튜브를 좀 구분해서 봅시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6일 방송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 명태균의 말말말 명태균은 출판사장, 여조사장, 여론조사사장, 김종인의 책사, 정치브로커, 예지력, 미륵보살 여기까지 지금 미륵보살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저는 이 명태균 씨가 어쨌든 뭐 난인물은 난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좀 아구가 안 맞아서 그렇게 유명해지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아니 뭐 유명해지긴 했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유명해지긴 한 건 한데 조금 이렇게 뭐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유명해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연대가 안 맞았던 인연이 안 맞았던.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화두 있었잖아요. 해리스 첫 번째 미국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 스트롱맨 항상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 뭐죠? 위대한 미국, 강력한 미국. 여러분 이 표는 사실은 트럼프가 맨 처음에 쓴 게 아닙니다. 이 표를 갖다가 제가 기억하는 한 이 표를 써갖고 당선이 된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영화 배우 레이건.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레이건이 영화 배우라고 하기에는 약간 무색할 정도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삼류 사류 영화. 레이건이 주인공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라는 거는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배경으로 해갖고 뭐 함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좀 역했고 사실 영화 배우로는 그렇게 뜨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헐리우드에서 그 배우 시절을 할 때 계속해서 그 정당에 가입해 갖고 정치 운동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레이건은 그 영화 배우, 그러니까 연예계의 정치인으로 더 유명했지 그 배우로서는 성공한 배우가 아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가 돼갖고 한 얘기가 뭐예요? 힘의 미국,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이거를 갖다가 구호로 슬로건으로 해갖고 압도적으로 그때 당선이 되고 또 레이건은 또 8년 했습니다. 연임까지 했어요. 4년 4년 해갖고 연임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의 또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를 갖다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즉흥연설의 대가가다. 대개 연설문을 갖다 미리 준비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뭐 파티나 어떤 속상해 가고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연설을 부탁하더라도 그 숏 연설 아주 짧은 뭐 한 3분 4분 연설을 갖다가 즉흥용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아주 뛰어난 연설을 했다. 그거 아주 탁월한 능력.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다. 레이건 뭐 영화 배우 하신 분이 뭐 경제를 알겠습니까? 정치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뭐 국방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레이건이 왜 그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일단 정확히 사람을 픽업을 해요. 저 사람한테 경제를 만지면은 문제가 없겠다. 저 사람한테 국방을 맡기면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을 픽업하고 그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하고 그냥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경제에 대해서 모르니까 네가 나보다 훨씬 많이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그냥 아주 중요한 것만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될 것만 나한테 얘기해 달라. 그렇게 해 갖고 사람을 갖다가 아주 셀렉트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믿고 맡기는 그 리더십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레이건이다. 자, 지금 뚜껑이 열렸는데 아직 뭐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지금 제가 방송 키기 전까지도 그걸 방송을 봤는데 그 미국은 좀 특이하게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마다 선거인단이 뭐 10명, 20명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선거인단 촉수가 538명인데 거기에 과반인 270명, 이 매직 넘버라고 해서 270명을 먼저 확보한 사람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까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270명만 무조건 넘으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뭐 까보는 거는 그냥 천천히 까봐도 되는데 누가 270명을 먼저 넘기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바로 방송 키기 전까지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그 뭐야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 채널 A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본 게 뭐냐면 여기 그 구퉁이에 오른쪽 상단 구퉁이에 보면 그 선거인단을 갖다가 현재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해리스가 195명 확보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266명, 그러니까 4명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예. 4명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47대 대통령 당선 트럼프가 연설을 했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47대 대통령이 된 거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지지자들한테 이미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펜실베니아 승리 결정된 뒤에 연설을 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경합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공화당 찍고 어떤 때는 민주당 찍고 이런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번에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게 펜실베니아 요 경합주죠. 그런데 원래 전통적으로 펜실베니아가 이게 확률로 보면 민주당을 많이 찍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펜실베니아가 공화당을 찍었다. 트럼프를 찍었다. 그런데 무려 여기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그러니까 경합주 중에는 제일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게 펜실베니아입니다. 19명. 그러니까 19명이 트럼프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딴 데는 변하지가 않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 찍는 데는 죽으나 사나 민주당 찍고요. 공화당 찍는 데는 죽으나 사나 공화당 찍고요.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는 변하지가 않는데 이제 이 경합주가 문제였는데 펜실베니아에서 원래 이거 펜실베니아를 져도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를 갖다 이겼기 때문에 앞에 붙는 거죠. 승리는 승리인데 압도적인 승리, 이 압도적이 붙는 거죠. 예. 그래갖고 지금 그 예측하기에 예측하기는 지금 어떻게 아직 이제 선거가 다 그 오픈된 게 아니니까요. 예측하기에는 당선 확률을 예측할 때 지금 이게 뉴욕 타임스잖아요. 뉴욕 타임스는 전통적인 좌파 언론입니다. 이 좌파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거인단 트럼프 당열 확률이 95%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306명, 해리스가 232명,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압승을 했다. 뭐 박빙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되지만은 압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언론에서는 밑에 속보로 뜬 대로 최종적으로 315명 이상 확보를 할 거다. 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306명, 그리고 315명까지 확보할 거다. 그럼 뭐 해리스가 완패를 한 거죠. 뭐 조금 박빙으로 진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뭐 계속 이 지금 그 뉴스가 뭐냐면 방위비 문제예요. 방위비 문제.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강력한 미국을 갖다 주장하면서 방위비 뭐 10배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대한민국을 갖다가 트럼프 말에 의하면 뭐 캐시머신이다. 돈 만드는 기계다. 근데 왜 그 방위비는 여러분 근데 이 방위비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가 언론의 기사를 볼 때 그 리드 비트윈 라인 그 행간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이렇게 쭉 신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에 안 써 있는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선 이슈가 있다. 그러면 제가 2달, 3달 전부터 그 얘기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한국 언론이 그냥 때로다가 완전 해리스 쪽에서 서갖고 사실 그 제가 그 몇 번 방송을 했잖아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 그때도 TV 토론을 갖다가 딱 한 번 했으면 뭐 여러 번 할 것 같지만 그냥 한 번 딱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주관하는 데가 완전 좌파 언론사라고 그랬잖아요. 해리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적당히 좌파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그냥 민주당 그런 정도 좌파가 아니라 완전 뭐 종북 세력? 그러니까 완전 극좌파. 우리도 왜 극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통당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극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좌도 극좌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좌가 있고 극좌가 있는데 그 극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해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
트럼프가 제가 왜 트럼프가 이번에는 이길 것 같다. 해리스가 쉽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갖다가 왜 그걸 했느냐. 한국 언론들은 그 레퍼런스를요. 그 좌파 방송에서 해요. 오늘도 보니까 KBS에서요. 그 낮에 이렇게 계속 그 실황 중계를 하면서 어디 걸 갖다가 통역을 해준 아예 그냥 CNN을 띄워 놨어요. CNN을 띄우고 그걸 갖다가 동식 통역자를 갖다가 고용해 갖고 그 CNN이 방송하는 걸 계속 동시 통역하면서 그걸 해석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CNN이 어떤 방송입니까? CNN은 민주당 대변인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뭐야 ABC 뭐 이런 거보다 더 뉴욕 타임스보다 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에서는 흔히 CNN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건 그냥 민주당의 그냥 그 관영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극좌에 치우쳐 갖고 얘기하는 게 CNN입니다. 예. 그런데 KBS라는 공영방송이 그걸 갖다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 CNN이 하는 방송을 갖다가 동식 통역하면서 대한민국 사람한테 그 KBS 공영방송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미국도 어디가 좌파고 어디가 우파고 미국의 또 대표적인 우파 방송이 있습니다. 그 폭스라고 그래서 FOX. 폭스가 또 대표적인 공화당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 우파 방송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은 거의 한 70-80%가 좌파 방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여러분이 되게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그 대충 우리가 알고 있는 ABC 방송 MBC 방 이런 거 그런 건 다 좌파다. CNN은 좌파가 너무 좌파돼서 그냥 민주당 대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마치 그게 정설인 것처럼 그동안 한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계속 해리스, 해리스, 해리스 그리고 해리스의 좋은 점, 검사로서 어떻게 했고, 해리스가 지금 부통령으로서 한 일이 뭐고, 자꾸 해리스를 막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막 깎아내려요. 트럼프에 무슨 기소된 범죄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무슨 탈세한 게 있고, 트럼프의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트럼프의 나쁜 점, 또 트럼프의 막말하면서 또 한국인을 자극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방위비 부담 문제, 10배를 올리겠다. 이런 거 아주 트럼프의 안 좋은 것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그동안 한국 언론이 막 떠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몇 가지만 그냥 반박을 어차피 이제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 반박을 하자면 방위비 문제는요. 그게 그 몇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과장되고 부풀려졌다. 왜? 그 트럼프를 갖다가 까대기 위해서. 자, 첫 번째, 한미 방위 조약은요. 우리가 지금 한 1조 5천억 정도 그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이란 건 뭐냐면 그냥 미국 병사들이 여기서 살면서 체류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분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한 70% 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30% 미국이 되고 그 체류비 중에 70%는 우리 한국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10배를 올린다고 그래서 15조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왜 말이 안 되느냐? 그거는 그 조약 자체가 아니 그게 암만 대통령이라도 말 한마디에 그게 왔다 갔다 됩니까? 국가 대 국가 대 이렇게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협의한 이 체류비 협정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올린다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그 연설을 한 다음에 바로 공화당의 핵심 그 브레인들이 그 트럼프 캠프의 핵심 브레인들이 바로 한국 대사관에 설명했습니다. 그거 10배는 아니고요. 그냥 선거하느라고 한 얘기고요. 그냥 그거 해도 그렇게 무리 없이 그렇게 협상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다음에 우리가 좀 거시적인 경제에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이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역을 하는데 누가 이익을 볼까요? 누가 흑자를 보고 누가 무역 적자를 봅니까? 미국은요, 계속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그게 뭐냐면 한국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국이 사오는 물건보다 미국이 사가는 물건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무역 흑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미에 대한 무역 흑자는 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500억 달러라는 거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돼요? 한 60에서 70조 정도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버는 돈이 60에서 70조란 말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조 5천억 방위비를 갖다가 설사 뭐 2배를 올려달라, 뭐 3불 부담해라 그래도 아니 그 한 60조, 70조 버는 돈에서 그냥 몇 퍼센트 뛰면은 그게 플러스 뭐 1조, 2조 정도는 더 보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그렇게 벌어대고 있는데 무슨 놈의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할 때는 누가 이익이냐 누가 손해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지 그거 뭐 분담금 그것만 갖고 따질 수는 없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떼돈을 벌고 있는데 미국하고 거래하면서 그 뭐야 500억 달러, 달러로 500억 달러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아니 그거 좀 방위비 조금 더 분담하라고 그래 갖고 불평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트럼프 제가 항상 그랬죠. 뭐 우리나라를 지금 뭐 방위 부담이나 그런 게 좀 거꾸로 나올 수 있지만 미국 자체로 보면 그거는 트럼프가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민감한 건 뭐냐면 이민 정책이에요. 이민 정책하고 경제 문제. 왜냐하면 미국은 한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모여갖고 된 국가입니다. 원래 미국의 원주민은 뭐예요? 인디안이잖아요. 근데 인디안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백인도 유럽에서 날라온 사람이고 뭐 무슨 뭐 거기 스페니시라고 얘기하는데 다 남미에서 온 사람 다 그런 사람 뭐 아시아 인종 뭐 이게 다 모여 갖고 한 국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민 정책이 아주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뭡니까? 불법 이민을 완전히 막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한 일이 뭐예요? 그 뭐야? 지난번에 대통령을 45대 대통령을 했을 때 지금 47대 아닙니까? 45대 대통령을 할 때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세웠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래갖고 그때는 완전히 불법 임원이 거의 차단이 됐었습니다. 아주 철통 수비를 해갖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자국민 보호가 되니까 괜찮게 살았죠.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그 장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갖고 수시로 막 불법 이민을 하고 오히려 불법 이민을 갖다가 보호해줘. 해리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비했다. 잠깐 불법 이민자를 다 들어와라 이거야. 다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선거권도 주겠다. 잠깐 온갖 것을 갖다가 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 사람은 뭐야 의료도 돈 내고 의료해야 되고 핸드폰도 돈 내고 사야 되고 다 복지도 돈 내고 자기가 그동안 번 돈 갖고 다 세금 얼마나 왕창왕창 내 갖고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건데 아니 생뚱맞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오다가 그냥 불법으로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와 갖고 도둑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막강한 권한을 갖다 준다?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가 왜 펜실베니아에서 왜 졌느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학부모들이 완전 들고 일어선 거예요. 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섰겠어요? 해리스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리스가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한테 언제든지 얘기해라. 네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내가 성전환 수술 공짜로 무료로 성전환 수술 해줄게.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도 국가에서 무료로 그냥 선전환 수술 해줄게. 아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미국 부모의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그 성 때문에 지금 그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그냥 남자로 바꿔줄게, 여자로 바꿔줄게, 무료로 정부에서 다 돈 대 갖고 수술해줄게. 아니 이러는 판에 그 학부모들이 정말 그 제정신으로 그걸 갖다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펜실베니아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갖고 결국은 해리스 반대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해리스가 우리가 그 뭐 샌프란시스코인가 뭐 거기서 무슨 검찰총장을 했다고 합니다. 경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범죄자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잡지를 않았대요. 예. 그냥 뭐 방화하고 불 지르고 뭐 유리창 깨고 훔쳐가도 그냥 놔둬라, 놔둬라, 잡지 마라. 그냥 그 불법 임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잡지 마라. 놔줘라. 왜? 민주당은 민주가 있어야지. 이게 뭐야 그때 이재명이 25만씩 나눠줄 때 뭐 불법 이민자부 해갖고 무슨 뭐 여기서 뭐 뭐야 그 뭐 정치적으로 망명한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뭐 외국에서 난민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사람한테 다 25만 이게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해리스는 해리스 이퀄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하냐. 그거 똑같습니다. 미국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한국으로 치면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왜
민주당이 겪어봤잖아요. 4년 바이든 정부를 겪어봤지.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 정도인데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의 한 10배는 악화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민 정책이고 또 하나 이 경제요. 경제에 완전 폭망했습니다. 예. 민주당 원래 그러잖아요. 한국도 민주당이 경제를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무식하게 돈 달러 찍어내 갖고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잖아. 그 25만씩 뿌리자는 그 발상도 그거 아닙니까? 25만씩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소비 주도형 뭐 성장이다 그래갖고 소주성 이거 해갖고 완전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부채만 한 400조 졌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문재인 시절에 그 5년간만 우리가 국가 빚을 진 게 4천억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아, 400조 400조 원. 왜 그저 박근혜 정부까지는 600 빚이잖아요. 빚쟁이 만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이게 해리스가 됐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달러 찍어갖고 무식하게 뿌리면 경제가 일어나는 줄 알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경제 폭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도 그 정도인데 해리스가 되면 한 10배는 망가질 거다 경제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옆에 장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경제하면은 그래도 트럼프는 경제는 살릴 수 있다. 그래갖고 결국은 제일 큰 이슈가 경제 문제하고 그 이민자 문제 이 두 개로 결국은 트럼프가 압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그 항상 그 보여드리잖아요. 그 수구 세력 거기에 말려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보질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가 보면 볼수록요. 어떻게 되면 내가 말려들어가.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면은 한국 사람 대부분이 어떻게 지금 생각했느냐? 그 뭐야 트럼프는 나쁜 놈, 해리스는 좋은 편. 그러니까 당연히 해리스가 되겠구나. 이렇게 세뇌를 당한 거잖아요. 한국 언론들한테. 모든 방송은 뭐 좌파 방송, 우파 방송 없이 모든 방송이 그동안 계속 해리스가 된다고 그렇게 주구장창 떠들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의 세뇌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되니까 그럼 우리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겁을 먹고 있다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당선 그 발표 후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한통령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거기에 어떤 관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되고 있으면 언론에서 앞만 떠들고 뭐 가짜 뉴스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내가 속아 넘어갈 확률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다라 방송과 한통령 방송을 통해서 그 세상 사는 제대로 사는 이치도 한번 서로 나눠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서정호님 내기했는데 만원빵 저는 이겼습니다. 만원빵. 그러니까 여러분 치신 분은 뭐 슈퍼챗으로 쏘시든지 어떻게 든지 만원빵 한 거. 예. 박은국장님 참 한 대표는 보면 볼수록 식견이 넓고 깊은 분이라 새록새록 알게 됩니다. 예. 들고님 저는 기대 안 해요. 예. 예. 바른국장님, 한 대표님 지난 전당대 트럼프와 만나면 어떤 대화를 하고 싶나 명답하셨죠. 행복님 내일 윤통 담화. 정말 저는 내일이 걱정이 돼요. 오히려 뭐 트럼프가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좀 이렇게 그 좀 긍정적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행복님, 예. 건이 순방 가는 거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하니 윤통 사과하고 자기 업적 들어가고 개각은 순방 갔다 와서 한다고 하네요. 예. 지금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한통령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론 머스크. 지금 그 유명한 사람 중에 대부분의 유명한 뭐 경제적으로 이 경제 계통의 뭐 머스크처럼 뭐 유명하거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나 가수나 대부분 거의 다 해리스 쪽에서 지지선을 하고 뭐 해리스 뭐 노래를 불러서 풀고 좌우간 뭐 난리를 쳤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그래도 들으면 알만한 사람 중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일론 머스크의 그 정신을 한번 배울 필요가 있는데, 제가 뭐 일론 머스크의 사생활은 잘 모릅니다. 뭐,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은 잘 모르지만, 그냥 우리가 그동안 이제 드러난 얘기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보면, 말로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이 따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예. 이 말하고 언행일치, 그래서 우리 옛 성현들이 이 언행일치 삶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찬가지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을 갖다가 엄청나게 까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할 때 그걸 보면 제가 영상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시간 내면 그 영상 한번 꼭 그래갖고 이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스스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을 보고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할 정도로 내가 대통령 되면 공정과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2년 반을 갖다가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졌고요. 문재인 시절보다는 그래도 이루어진 게 있죠. 예. 근데 또 이쪽 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아내가 나라보다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상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를 위해서는 뭐든지 내가 커버쳐 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쁜 아내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공인으로서 자기가 그 선포한 얘기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온 사람한테 나를 대통령 뽑아주면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식이 있는 그런 나라로 반드시 만들겠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딥다 까냈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지금 국민이 실망하고 있는 거는 그 윤 후보가 대통령 시절에 나를 뽑아주면 공정과 상식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근데 그걸 기대하고 뽑았는데,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이 공정과 상식이 딴 데서는 그게 작동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는 작동을 안 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예쁜 아내. 하고 관련된 영역에서는 그게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아내가 제일 우선순위다, 영순위다. 이렇게 작동을 하더라. 거기에 지금 분노하고 그러니까 지금 경남 대구 경북 우리의 그 뭐야 보수의 그 본거지라고 하는 거기서도 지지율이 18%밖에 안 된다. 무려 72%가 그 본토에서도 72% 이상이 지금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어,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달랐다는 거죠. 자기가 다른 모든 연예인들, 다른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해리스를 지지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용기 있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트럼프가 돼야 그 미국이 바로 설 수 있다. 미국이 발전할 수 있다. 하고 트럼프의 지지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트럼프하고 같이 나와서 연설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가 트럼프와 같이 댄스 추는 혹시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X에 그 많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같이 그렇게 댄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같이 춤추는 그런 영상도 본인이 만들었고 제가 오늘 또 안 사실인데 너무 놀란 게 뭐냐 무려 선거 자금을 갖다가 2,500억을 기부를 했던 트럼프 캠프에다가 일론 머스크 한 사람이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2,500억이면 뭐죠? 2천억이면은 얼마입니까? 2천억. 그 다음에 조 10조. 와, 이게 뭐예요? 250조가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잘못인 게 아니죠. 2,500억이면은 2천억 2조 20조 200조. 와. 이게 천으로 따져도 250조를 갖다가 기부를 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정말 깜짝 놀랐네. 예. 근데 지금 오늘 뭐 갑자기 환율이 떠고 1,400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와, 그러면 이게 300조 이상, 300조 이상 지금 기부를 갖다가 했다. 한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다음에 100만 달러 트럼프 복권을 또 발행해 갖고 그렇게 트럼프 유세를 갖다가 지지했다. 야, 정말 그 대단합니다. 예. 저건 이렇게 말과 행동이 같이 간다. 정말 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 얘기할 때도 도널드 트럼프가 왜 그 수락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이 뭐냐? 일론 머스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뭐 장관에 임명하겠다. 그래 일론 머스크가 또 봉사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정보 효율성 이게 사실 이 정식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보 효율성 장관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게 뭐죠? 정보 효율성 정보라는 트럼프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우리의 세금, 그 미국 사람들이 거둔 그런 공적인 돈을 갖다가 정부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감시하는 장관 그런 자리라면 내가 장관으로 할 용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바들바들 장관료님, 네, CNN은 우리나라의 MBC와 같은 방송인가 봐요. 예, MBC보다 더한 방송이죠. 사실 미국에서 그래서 CNN을 갖다가 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예, 우리나라 CNN들이 아니 왜냐하면 제가 CNN 그 본사도 가봤어요. 그게 뭐 투어 코스로 그 보면은 뭐 CNN 방문 그 여러분 뭐 아틀란타인가요? CNN이 본사가 아틀란타에 있는데 그 거기 아틀란타 가면 그 CNN 그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그 안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저도 한번 거기 투어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CNN 안에. 예, 물방개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방위계 분담금이 아니고 미군들 생활에 쓰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체류비 그거는요. 그걸 갖다가 설사 뭐 플러스 1조를 더 주더라도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송금하는 사람도 있겠죠. 미국으로 송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송금하는 돈보다요, 더 많은 돈을 갖다가 그냥 한국에서 다 씁니다. 그거 어차피 줘봐야 그냥 한국 경기 부양하는데 또 미군들이 또 뭐 여기서 뭐 밥 사 먹고 여기서 렌트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다 그냥 한국에서 쓰고 가는 돈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너무 그렇게 막 트럼프를 어떻게든지 디스를 하고 깎아내려야 되니까 말도 안 되게 그 금액만 자꾸 뭐 10배다 어쩌다 이렇게 떠들어 갖고 선동을 하는 그런 한국의 언론들에 넘어가지 마시라. 불안해할 필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성홍님, 예, M킴은 트럼프 당선 인사에 참석했어요. 예, 그렇군요. 나라는 어님, 우리나라 방송과 패널들은 대표님처럼 분석 안 해요. 여론을 조정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서로 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인사도 하시네요. 자기절대님하고 나라는 어머님. 네. 그래서 그렇게 대선 결과는 나쁜 결과는 아니다.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도 나쁜 결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또 이 경제적인 면에서 따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폭락을 하잖아요. 경기가 나빠지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미국이 아이고 추워 하고 이렇게 뭐 추운 기운을 느끼면 일본은 독감이 걸리고 한국은 그냥 몸져 눕는다고 그랬어요. 예? 일어나지 못하고. 이게 경제가 아주 긴밀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대미국의 그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는 게 500억 달러를 갖다가 보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가 경기가 나빠지면 그게 수익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뭐 삼성, LG 뭐 이런 뭐 현대차 뭐 이런 데에서 돈을 계속 벌어들여 와야 되는데 경기가 나쁘면 그 물건을 사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해리스가 돼갖고 경기를 갖다가 폭망시키는 것보다는 그래도 트럼프가 돼갖고 미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도 중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간에 미국이나 일본, 뭐 유럽 이런 경기가 좋아야 우리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되는 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증시가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런 보도를 갖다가 오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점점 승기가 감에 따라서 막 나스닥이 뛰고 막 미국 증시가 막 지수가 막 팍팍 뛰고 주가가 오르고 막 일론 머스크 주가가 오르고 막 그런 거 아마 보도 봤을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경제에 관한 한 그래도 잘 운영해서 경기 부양을 잘 할 거라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이 주식 시장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됐으면 아마 이번에 뭐 하한가를 치든지 미국 주식이 막 하한가 치든지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가 되니까 막 오르기 시작했다, 주식이.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미국의 대선 결과는 잘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명태균 어떻게 보면 그 난세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명태균 뭐 난세 인물이라는 게 별거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정도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명태균이란 이름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 정도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인물은 인물이죠. 예, 어찌 됐든 간에. 예. 자, 그동안 이제 좀 녹취를 갖다가 리뷰를 하자면, 이거 옛날 녹취부터 최근 녹취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요. 왜? 내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도대체 윤 대통령은 뭐라고 해명을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날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 통화가 2021년 12월 13일 날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2021년,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모한테 좀 심한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한테 명태균 씨는 김건희를 갖다가 항상 사모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모. 자, 무슨 심한 얘기냐? 저번 주에 꿈이 안 좋은데 그게 꿈이 뭐냐 해서 내가 권성동이 정재원 원한웅이가 총장님 그때는 이제 그 후보 시절 아닙니까? 2021년 12월이면 대선 후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검찰총장이니까 총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다 했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신기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게 터져 나왔느냐? 권성동이 성희롱 의혹으로 해갖고 그리고 뭐 공작 정치다 그 반발하고 막 이런 성희롱 의혹이 한참 권성동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어떻게 맞추셨어요? 뭐 이러니까 요새 하나에 집중하면 나는 이렇게 딱딱 촉이 맞거든. 녹음을 만약에 한 개 나오면 권성동이 집에 가야 될 건데. 예. 그 성희롱에 관한 녹음이 만약에 나오면 권성동은 정치되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김 여사가 이 명태균한테 인사를 다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그냥 거절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2021년 12월 13일에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 놀래갖고 대안이 없다 하면서 막 나보고 인사를 다 할 거냐고 다 하겠느냐고 내가 안 한다 하니까 그럼 어쩌냐고 막 나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인사라는 건 뭐죠? 그 뭐 내각이 구성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그런 인사를 갖다가 할 거냐 뭐 이런 겁니다. 예, 사람. 그래갖고 이제 김 여사와 영적인 대화를 나눈다고 이건 이제 국회에서 강혜경 씨가 증언을 한 장면인데 뭐 장님 여러분 뭐 그거잖아요. 장님무사하고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강혜경 씨가. 자, 그 얘기는 그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신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신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전혀 또 아닌 건 아닌 것 같아. 예.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 그 2022년 6월 15일 날 이렇게 지인하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장님 무사인데 윤석열이 내가 처음 만났으면 윤석열이 나를 못 알아봐. 왜? 장님이니까 못 알아봤고
김건희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는 뭐예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는 뭐예요? 그 주술사라는 거잖아요. 불의인, 사람을 갖다가 잘 알아본다. 이렇게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명태균 씨는 사실은 소를 키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기를 갖다가 얘기한, 그러니까 이 사람 약간 좀 과시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과시욕이 많고, 정말 그런 것만 좀 없었으면,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가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요런 것만 좀 없었으면 명태균 씨가 그래도 상당하게 좀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놈의 과시욕, 그러니까 이건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상처는 무슨 상처냐,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어? 촌에서 26살까지 소조 짜다가 나온 놈인데 다 알아. 근데 그 사람들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음. 자기가 무슨 뭐 명문대는 안 나왔지만 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명선생님, 명선생님, 그다음에 김종인의 책사, 왜 이렇게 대우하겠느냐? 결국 사람을 알아보는 거야, 김건희가. 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나온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딱 한마디 했어, 김건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수, 박한수. 김희태는 사모가 반밖에 몰라. 반은 명태균이가 뒤에서 했다는 거 알지? 여기 보면은 김영선, 박한수, 김진태, 이런 이름들이 또 나와요. 물론 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야, 이준석하고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명태균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인 영부인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검찰도 이거 수사하기가 그렇게 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연관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김종인부터 시작해서 이준석 뭐 이렇게 예, 또 아주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전부터 이미 김종인하고 이준석은 또 명태균하고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 지금 그 도지사 김진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이게 수많은 녹취를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윤상현도 연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교수 있잖아요. 그 교수도 또 연관이 돼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또 우리가 또 그동안 몰랐던 사실인데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예비 후보 데리고 아크로비스타로 김 여사를 소개하러 데려갔다. 명태균이 두 명을 그렇게 데려갔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예비 후보 두 명에 대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이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준다고 예비 후보 배 씨를 데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간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 배 씨, 갔다는 사람, 그 후보, 당시에 그때 예비 후보, 이 사람이 뭐 돈을 갖다가 뭐 1억 2천인가 뭐 얼마를 갖다가 그렇게 뭐 냈다, 뭐 이렇게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배 씨가 뭐라고 그러냐. 김건희가 내가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소개시켜 준다고 데려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 씨는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내가 어떻게 김건희를 만나느냐.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크로비스타에 누구 한 사람 사는 사람이 있어서 함성득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와요. 예. 여러분, 이 함성득이 누군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함성득은 그 우리가 폭망한 다음에 4월 10일 날 총선 폭망한 다음에 그 이재명하고 뭐 영수회담을 한다. 그렇게 해 갖고 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그 뭐야 그 이재명의 뜻을 따라서 하는 교수가 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그 물밑 작업한 교수가 양쪽에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함성득입니다. 예. 그런데 이 함성득은 또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느냐 하면 저는 이 함성득 교수도 이게 자유롭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일단은 함성득 교수는 아크로비스타에 같이 살았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살 때, 그러니까 같은 주민인 거지, 동주민인 거지. 아크로비스타의 동주민이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하고 영수회담을 갖다가 물밑에서 조율했던 당사자가 함성득 교수입니다. 자, 이 함성득 교수에 대한 또 녹취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21년 8월에 그래서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 함성득 그러니까 맨 처음에 21년 8월이면 캠프를 짤 때잖아요. 그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를 짤 때 그렇게 해갖고 윤상현 윤상현이 제일 잘하는 함성득 그래서 함성득 통해서 윤상현 윤상현을 캠프에 합류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함성득이 그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뭐 후보 두 명을 갖다가 불렀는데 만난 게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그 후보가 그 배 씨라는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은 함성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성득이 또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뭐 당연히 그 뭐야 윤상현은 당연히 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음. 뭐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뭐 함덕석이 추천해 갖고 제가 캠프에 조인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뭐 어쨌든 근거가 나올 때까지는 버티겠지. 왜 정치인의 어떤 그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제일 그 결정적인 게 결국은 이 녹취 아니겠습니까? 자, 그 민주당이 이거는 뭐야? 그 명태균의 의도하고 다르게 그냥 민주당이 깐 거죠. 그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달린 이 녹취.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요게 그 뭐죠? 창원 공천할 때,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 재보궐선거 할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고, 또 결과적으로 김영선이 당선이 돼갖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명을 과연 내일, 이거 분명히 기자가 질문할 텐데, 왜 이거 직접 육성이 당긴 거잖아요, 본인이. 과연 이거를 갖다가 내일 어떻게 설명을 할지. 윤 대통령은 이 명태균,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명태균 씨가 뭐예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녹취하고 지금 같이 까진 게 더 충격적인 녹취가 이거라고 그랬죠. 그때 같이 까진 녹취가 뭐냐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저는 이 녹취가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예. 자, 이거 똑같은 날 22년 6월 15일 날 자랑하면서 녹취를 갖다가 들려줬는데 그 녹취를 갖다가 제3자가 그걸 녹음을 해갖고 민주당한테 넘겨준 걸 민주당이 깠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녹취는 언제 했었던 걸요? 5월 9일 날, 그러니까 한 달 전쯤 5월 9일 날 그런 녹취였고 윤 대통령하고 통한 것도 5월 9일입니다.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고 그랬는데 똑같이 그 녹취하고 자랑했던 그때 같이 녹음이 된 게 뭐냐? 6월 15일 날 그 똑같은 날인데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영선이 했는데 뭐 말이 많네 당해서 요 얘기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면서 바로 그 사람한테 그 지인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뭐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뭐 나는 했다? 나는이 누구죠? 윤 대통령. 윤 대통령이 나 했어.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김건희 여사 앞에 있으니까 그 통화를 할 때 윤 대통령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김 여사가 옆에 지키고 서 있었다는 거지. 그 명태균의 설명에 의하면. 그러니까 옆에 김건희 여사가 지키고 있고 그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통하면서 그거 내가 뭐 윤상현한테 이렇게 했고 이번에는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나는 어쨌든 말했다. 그거죠. 그걸 갖다가 명태균한테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김건희 자기 와이프한테 확인을 시켜. 나는 했다. 어, 야, 나는 했어. 김건희, 알았지? 이 얘기입니다. 나 분명히 했다. 그거 확인시켜주는 그런 전화였다.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명태균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그냥 확인시켜주는 거야. 보는 앞에서 전화하면서. 그다음에 장관 안 쳐, 뭐 안 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한 거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이게 뭐예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장관은 이 사람 안 쳐라 뭐 이 사람 안 쳐라 저 사람 안 쳐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안 한 거야. 이번에 공천은 김영선 줘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한테 전화 왔어. 마누라는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게 5월 9일 날 통화라고 그랬잖아요. 5월 10일이 취임식이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전화 끄는 거야. 하고 실적으로 명태균은 5월 10일 날 취임식에 참석하는 영상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관계를 갖다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설명할 거냐. 과연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애매한 대답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잠시 후 5분 후에 할 한통령 방송은 뭐냐? 한통령 방송 11월 6일 방송 윤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 폭풍 전야. 만약에 내일 이게 만약에 삐끗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 때까지 다 왔어요. 친윤도 없습니다. 이제 친윤도 지금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한동훈도 올 때까지 와요. 예, 마지막 최후의 통첩입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채고서 엉뚱하게 지금 대답을 하고 엉뚱하게 읽고 간다. 그럼 이제 여기서 깨지는 겁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자, 한동훈 국힘 중진들 오늘 모임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윤 대통령 담아 쇄신 계기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명태균 변호인, 제가 그랬죠. 김소연, 정말 관종인 것 같다고. 제가 왜 관종이라고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명태균 변호인이 뭐라고 그러냐. 명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무료 변론, 돈을 안 받고 변론을 했다. 무료 변론으로 자기가 알아서 했다.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 지금 무료 변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김소연 변호사는 계속 무료 변론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인데 11월 10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특별 멤버십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제가 인간 연구 20년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수련도 한 20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또 한 20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후에는 김 여사의 말과 행동이 빡 이해가 가실 거다. 저래서 김 여사가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이해가 가실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멤버십 가입을 한통령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한통령 방송을 좀 응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은 또 이 방송을 듣고 여러분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개인하기 위해서 성공의 원리, 인간의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님, 희망대구님, MJ님, 서순자님, 최용숙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응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이회, 김성준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후원 계좌, 기업은행 계좌로 박세진 님이 또 10만 원, 네, 희망대구 님이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또 마그널리 님이 5만 원 이렇게 또 큰 금액을 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한별 만드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여러분이 또 나눠주신 내용을 갖다가 나누고 한통용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별님, 서정은이, 나도 건의 쉴드 많이 쳤어요. 옛날에 쉴드 많이 쳤다고요? 예. 아, 아, 우유제키 사랑님이 이렇게 써줬구나, 그 전에. 김건희 쉴드 치느라 싸우던 내가 이것저것 보며 좌절, 윤통, 원망스럽습니다. 아, 그렇죠. 아니, 한때는 저희가 윤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바가 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많이 쉴드도 치고 많이 공격도 막아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별님 내일 기대하지 맙시다. 시작하기 전에 틀렸어요. 한동훈 대표님 말은 안 듣고 추경호가 설득한 듯한 말하는 거 보세요. 한동훈 대표님하고 손잡지 않은 보수는 망한 듯요.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님이 밉다는 거야? 사적인 감정 버려야지 대통령 그릇이 못 되는 듯.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자기절자님이 서영도 이뻐 보이더니 진짜 귀신 같아 보여. 맨 처음에 이뻐 보였는데 이젠 귀신 같아 보인다. 확실히 외모보다 심성이 중요한가 봐요. 맞습니다. 예. 심성이 중요하죠. 예, HH님, 김소연 변호사 민주당 구의원 하다가 박범계 싸우고 바른미래당으로. 이거 내용을 좀 아시는구나. HH님, 맞습니다. 이게 그 김소연 변호사가 HH님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구의원 했는데 박범계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박범계 뒤통수를 때렸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박범계를 갖다가 고소를 했든가 고발을 했든가 자가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지금 박범계하고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줄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탈당을 당했든가 본인이 출당을 했든가,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당원이었는데 이 박범계 사건, 박범계하고 틀어지는 그 사건이 있어갖고 그래서 결국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으로 갔죠. 근데 바른미래당에 또 있다가 또 거기서 문제가 생겨갖고 또 튕겨져 나와갖고 지금은 뭐예요? 국힘의 당원으로 왔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한통용 방송에서 잠시 후 5분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8시 25분이 넘었네요. 자, 이렇게 또 1시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잠시 후 5분 있다가 한통용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골뱅이하고 유튜브에서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